매일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라. 지인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외물에 대해 오는 것은 비추고 가는 것은 잡지 않는다. 사물에 응할 뿐 결코 감추는 법이 없다. 그러므로 외물을 반사하여 비추면서도 마음을 다치지 않을 수 있다. 파란만장한 삶은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마음을 쏠리게 한다. 하지만 인생의 강물은 평온할 때가 더 많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서 느긋하게 인생을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 물론 살다 보면 못 견디게 고독한 순간이 반드시 온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고독은 인생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장자의 말처럼 지인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외물이 스스로 왔다가 스스로 가도록 내버려두며 애써 맞아들이지도 보내지도 않는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숨김없이 비추기 때문에 외물에 대응하면서도 그로 인해 다치지 않는다. 외로울 때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화려하고 들떠있는 덧없는 세상을 담담하게 바라보자. 그렇게 만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 곧 절대 고독의 경지이다. 고독은 좀처럼 느끼기 힘든 감정이다. 고독은 느낄 때는 살며시 문과 창을 닫고 시끄러운 바깥 세상에서 벗어나보자. 그리고 묵묵히 책장 앞에 앉아 거친 손바닥으로 책 위에 앉은 먼지들을 살살 털어낸 후 책장을 넘겨보자. 그러다 보면 당신의 후각은 어느새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맑은 책 향기에 취할 것이다. 작가 칼릴 지브란의 말처럼 고독은 슬픔의 동반자이자 영혼의 벗이다. 고독이란 인간의 숙명이자 정신적 초탈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운명이다. 블레즈 파스칼은 인간의 모든 불행은 고요한 방 안에서 홀로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했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맑고 깨끗한 영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속의 먼지를 말끔히 털어내고 화려한 치장을 걷어낸 채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고독은 말을 삼가고 침묵을 지키는 벗처럼 고요하고 아늑한 방 안에 당신과 함께 앉아있다. 고독은 대놓고 진지하게 충고하지는 않지만 삶의 본질과 생명의 진리가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해준다. 고독할 때 우리는 지난 일들을 떠올리며 과연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지 반추하고 미래를 대비하며 앞날을 계획할 수 있다. 또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책을 읽으며 메마른 마음의 밭을 기름지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아내와 산책을 즐기며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도 있고 친구와 미주알고주알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며 신선 못지않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고독은 참으로 소중한 경험이다. 고독을 피하려고 한다는 건 당신이 이미 고독의 존재를 마음속 깊이 느끼고 있음을 뜻한다. 고독은 아무 소리도 없이 고요하지만 삶을 더 깊이 통찰할 수 있게 해주며 인생의 풍랑 앞에서 밝고 맑은 정신과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예지력을 준다. 기나긴 인생길에서 고독은 때때로 부르지 않아도 저절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광활한 들판과 거리에서 고요한 캠퍼스와 깊은 밤, 어두운 방 안에서 당신은 고독의 영혼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다 보면 냉혹하고 낯선 현실 앞에서 이국 땅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들곤 한다. 마치 숲속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짐승들이 자신을 인도해 주기를 바라며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이 짐승들 사이에 있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차라투스트라 같기도 하다. 또한 곤드레 만들에 취한 사람들 틈에 홀로 맹숭맹숭 앉아있는 사람 같기도 하고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애달프게 호소하는 사람 같기도 하다. 요컨대 서로를 시기하고 서로 속고 속이며
어둠이 길을 덮어 등 뒤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고독이 있어야만 사물을 멀리 내다볼 수 있다. 즉 사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 비로소 통찰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야만 만물과 하나 되는 영생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면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만물과 진솔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허심탄회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예술적이고 심미적인 경지로 사물을 아름답고 매혹적으로 보이게 하며 흠모하게 만든다. 또한 자신의 주인이 되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해준다. 이 풍진 세상 속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사랑을 불태우며 배금주의를 유일한 원칙으로 삼고 살아간다. 그들은 때로는 맹목적으로 똘똘 뭉쳐 상대를 배척하며 악의 다툼을 벌이기도 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고독한 마음으로 고독한 일들을 바라보며 시종일관 독립적인 인격을 유지한다. 그들은 봄날의 강물처럼 잔잔히 흐르며 지친 몸을 씻어내고 고요하고 단박한 마음으로 쉴 곳 없는 영혼의 안식처를 찾는다. 이처럼 고독은 영혼을 정화시키고 감동을 주며 사람을 진실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킨다. 고독은 마음의 상태로 그윽하고 우아한 분위기 속에서 고고하고 유유자적한 삶을 즐기게 해준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기쁨을 얻고 이성적인 사색에 잠기는 한편 영혼 깊은 곳에 숨어있는 생각과 서로 교류하며 신념을 더욱 승화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마음의 평온을 얻고 넓고 깊은 보리, 즉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삶이 주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늘 마음이 초조하고 여유가 없다고 불평한다. 그러다 보니 고요함을 꿈꾸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독을 두려워한다. 사실 고독이야말로 인생의 높은 경지라 할 수 있다. 고독은 한편의 시요, 한 폭의 풍경화이다. 고독은 당신이 다리 위에서 풍경을 감상하고 풍경을 감상하는 또 다른 사람이 당신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아름다움이다. 단순한 삶이라는 책에서 작가 리사 플랜트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한다. 매일 자신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주고 진지하게 물어라.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목표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 나가라. 그리고 매일매일의 생각들을 기록하라. 그러다 보면 삶의 경험이 축적되고 사색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대답도 끊임없이 성숙해질 것이다. 남에게 인정받는 데 집착해 타인의 시선 속에서 견딜 수 없이 피곤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어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매일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라. 지인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외물에 대해 오는 것은 비추고 가는 것은 잡지 않는다. 사물에 응할 뿐 결코 감추는 법이 없다. 그러므로 외물을 반사하여 비추면서도 마음을 다치지 않을 수 있다. 파란만장한 삶은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마음을 쏠리게 한다. 하지만 인생의 강물은 평온할 때가 더 많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서 느긋하게 인생을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 물론 살다 보면 못 견디게 고독한 순간이 반드시 온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고독은 인생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장자의 말처럼 지인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외물이 스스로 왔다가 스스로 가도록 내버려두며 애써 맞아들이지도 보내지도 않는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숨김없이 비추기 때문에 외물에 대응하면서도 그로 인해 다치지 않는다.
외로울 때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화려하고 들떠있는 덧없는 세상을 담담하게 바라보자. 그렇게 만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 곧 절대 고독의 경지이다. 고독은 좀처럼 느끼기 힘든 감정이다. 고독은 느낄 때는 살며시 문과 창을 닫고 시끄러운 바깥 세상에서 벗어나 보자. 그리고 묵묵히 책장 앞에 앉아 거친 손바닥으로 책이 앉은 먼지들을 살살 털어낸 후 책장을 넘겨보자. 그러다 보면 당신의 후각은 어느새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맑은 책 향기에 취할 것이다. 작가 칼릴 지브란의 말처럼 고독은 슬픔의 동반자이자 영혼의 벗이다. 고독이란 인간의 숙명이자 정신적 초탈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운명이다. 블레즈 파스칼은 인간의 모든 불행은 고요한 방 안에서 홀로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했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맑고 깨끗한 영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속의 먼지를 말끔히 털어내고 화려한 치장을 걷어낸 채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고독은 말을 삼가고 침묵을 지키는 벗처럼 고요하고 아늑한 방 안에 당신과 함께 앉아있다. 고독은 대놓고 진지하게 충고하지는 않지만 삶의 본질과 생명의 진리가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해준다. 고독할 때 우리는 지난 일들을 떠올리며 과연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지 반추하고 미래를 대비하며 앞날을 계획할 수 있다. 또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책을 읽으며 메마른 마음의 밭을 기름지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아내와 산책을 즐기며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도 있고 친구와 미주알고주알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며 신선 못지않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고독은 참으로 소중한 경험이다. 고독을 피하려고 한다는 건 당신이 이미 고독의 존재를 마음속 깊이 느끼고 있음을 뜻한다. 고독은 아무 소리도 없이 고요하지만 삶을 더 깊이 통찰할 수 있게 해주며 인생의 풍랑 앞에서 밝고 맑은 정신과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예지력을 준다. 기나긴 인생길에서 고독은 때때로 부르지 않아도 저절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광활한 들판과 거리에서 고요한 캠퍼스와 깊은 밤, 어두운 방 안에서 당신은 고독의 영혼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다 보면 냉혹하고 낯선 현실 앞에서 이국 땅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들곤 한다. 마치 숲속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짐승들이 자신을 인도해 주기를 바라며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이 짐승들 사이에 있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차라투스트라 같기도 하다. 또한 곤드레 만들에 취한 사람들 틈에 홀로 맹숭맹숭 앉아있는 사람 같기도 하고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애달프게 호소하는 사람 같기도 하다. 요컨대 서로를 시기하고 서로 속고 속이며 어둠이 길을 덮어 등 뒤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고독이 있어야만 사물을 멀리 내다볼 수 있다. 즉 사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 비로소 통찰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야만 만물과 하나 되는 영생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면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만물과 진솔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허심탄회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예술적이고 심미적인 경지로 사물을 아름답고 매혹적으로 보이게 하며 흠모하게 만든다. 또한 자신의 주인이 되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해준다. 이 풍진 세상 속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사랑을 불태우며 배금주의를 유일한 원칙으로 삼고 살아간다. 그들은 때로는 맹목적으로 똘똘 뭉쳐 상대를 배척하며 악의 다툼을 벌이기도 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고독한 마음으로
고독한 일들을 바라보며 시종일관 독립적인 인격을 유지한다. 그들은 봄날의 강물처럼 잔잔히 흐르며 지친 몸을 씻어내고 고요하고 단박한 마음으로 쉴 곳 없는 영혼의 안식처를 찾는다. 이처럼 고독은 영혼을 정화시키고 감동을 주며 사람을 진실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킨다. 고독은 마음의 상태로 그윽하고 우아한 분위기 속에서 고고하고 유유자적한 삶을 즐기게 해준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기쁨을 얻고 이성적인 사색에 잠기는 한편 영혼 깊은 곳에 숨어있는 생각과 서로 교류하며 신념을 더욱 승화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마음의 평온을 얻고 넓고 깊은 보리, 즉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삶이 주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늘 마음이 초조하고 여유가 없다고 불평한다. 그러다 보니 고요함을 꿈꾸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독을 두려워한다. 사실 고독이야말로 인생의 높은 경지라 할 수 있다. 고독은 한편의 시요, 한 폭의 풍경화이다. 고독은 당신이 다리 위에서 풍경을 감상하고 풍경을 감상하는 또 다른 사람이 당신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아름다움이다. 단순한 삶이라는 책에서 작가 리사 플랜트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한다. 매일 자신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주고 진지하게 물어라.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목표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 나가라. 그리고 매일매일의 생각들을 기록하라. 그러다 보면 삶의 경험이 축적되고 사색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대답도 끊임없이 성숙해질 것이다. 남에게 인정받는 데 집착해 타인의 시선 속에서 견딜 수 없이 피곤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어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